안녕하세요. 역사탐방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양치를 했고 관리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봅시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 한양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상상해봅시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 뵙는구려. 그런데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치아 사이에 낀 정체불명의 검은 음식물, 찌꺼기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조선은 예의 나라였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절 입속은 세균의 전쟁터였습니다. 치약도 칫솔도 스케일링도 없던 그 시절, 조선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입안의 평화를 지켰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처절하고도 과학적인, 때로는 엽기적이기까지 한 조선의 구강 관리 방법을 파헤쳐봅니다. 조선의 아침은 칭 소리로 시작됩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마당가에서 말이죠. 양반과 도련님이 세숫대야 옆에 놓인 작은 종지를 집어듭니다. 그 안에는 하얀 결정체가 가득합니다. 네, 바로 소금입니다. 하지만 잠깐,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 흔한 소금이 아닙니다. 당시 소금은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전매품이었고 질 좋은 천일염은 쌀만큼이나 비싼 귀물이었죠. 양반들이 손가락에 소금을 듬뿍 묻혀 잇몸을 문지르는 행위는 지금으로 치면 매일 아침 에르메스급 명품 치약으로 양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양치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굵은 소금 알갱이가 연약한 잇몸을 사정없이 긁어댑니다. 피가 철철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을 쫓고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소금의 삼투압 현상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명이 나올 만큼 따가워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선비의 품격이었으니까요. 반면 소금을 살 돈이 없던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소금 대신 재를 사용했습니다. 아궁이에서 긁어모은 짚이나 나무의 재 말입니다. 재 염기성 성분은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했죠. 하지만 문제는 연마력입니다. 거친 재로 매일 팍팍 문지르다 보니 서민들의 치아는 채 마흔이 되기도 전에 닳아 없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건 한계가 있어 조선인들도 도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양지입니다. 버드나무 양의 가지지. 말 그대로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손가락 굵기만큼 자릅니다. 그리고 한쪽 끝을 어금니로 질게 씹습니다. 그러면 나뭇결이 가닥가닥 갈라지면서 마치 무처럼 편하죠. 이것이 조선판 천연 칫솔입니다. 놀라운 건 버드나무의 성분입니다. 버드나무 껍질에는 살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현대 아스피린의 주성분입니다. 소독 효과와 통증 완화 효과를 동시에 잡은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이라는 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양재질이 변해서 양치질이 된 것이죠. 조선 사람들은 이 버드나무 브러쉬로 치아 사이사이를 파내고 혀를 닦았습니다. 비록 전동 칫솔 같은 성능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인체공학적이고 화학적인 접근이었던 셈입니다. 양치질을 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입냄새에 집착했습니다. 서늘한 가을밤, 기생과 술잔을 기울이는데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면 그날의 로맨스는 끝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조선판 가글과 껌입니다. 명문가에서는 고본이나 세신 같은 약재를 달인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향이 강한 약초들이죠. 심지어 매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매실의 산성 성분은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침분비를 도와 구강 건조를 막아줬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구암이라는 풍습입니다. 중요한 회의나 잔치에 나가기 전 입안에 향기로운 알약을 머금는 것이죠. 정향이나 침향 같은 고급 향료를 뭉쳐 만든 이 알약은 지금의 민트 사탕과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치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충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름부터가 벌레 먹은이라는 뜻의 치충입니다. 실제로 작은 벌레가 이빨 속에 살면서 야금야금 갉아먹는다고 믿었죠. 자, 이제 호러 영화 한 편 찍어봅시다. 이빨이 너무 아파 잠을 못 자는 김선비가 동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갑니다. 의원은 무엇을 꺼낼까요? 벤치? 아닙니다. 불과침입니다. 먼저 쑥이나 약재를 태워 그 연기를 입안으로 들이마시게 합니다. 훈증법이죠. 연기로 이빨 속 벌레를 질식시켜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당연히 벌레는 죽지 않고 김선비의 폐만 매캐해질 뿐입니다. 상태가 더 심각하면 이제 최후의 수단입니다. 발치죠? 마취제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독한 술 한 사발 들이켜고 정신이 몽롱해질 때쯤 무식하게 생긴 집게로 생리를 잡아 뽑습니다. 으악!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지만 의원은 무심하게 말합니다. 벌레가 아주 큰 놈이었구려. 뽑은 자리에 염증이 생기면 뜨겁게 달군 인두로 찢었습니다. 지혈과 소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였죠. 이 과정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치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춥거나 혹은 낫거나 둘 중 하나였던 시대였습니다.
궁궐 아니라고 사정이 좋았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임금님들도 치통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숙종은 평생 치통에 시달렸습니다. 어이들이 바친 대책은 소금물 가글이 전부였죠. 숙종이 화를 잘 내고 변덕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가 극심한 치통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가 옥신거리는데 나라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정조대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조는 워낙 술과 담배 남용초를 즐겼습니다. 특히 담배는 당시 치통의 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담배의 니코틴이 일시적으로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을 줄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담배는 치주염을 악화시켰고 정조의 치아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만약 정조가 현대의 치과 의사를 만났다면 조선의 역사는 조금 더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가 다 빠져버린 노년의 양반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 후기 기록에는 가치, 즉 틀니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무려 나무로 만든 틀니입니다. 태추나무나 감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를 잇몸 모양에 맞게 깎고 거기에 소뼈나 말뼈를 깎아 만든 인공 치아를 심었습니다. 고정은 어떻게 했냐고요? 남아있는 이빨에 명주실이나 구리선으로 칭칭 감아 연결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딱딱한 나무틀을 입에 넣고 밥을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물감과 통증을. 게다가 나무는 침에 불고 음식물이 스며들어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썩은 내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에게 틀니는 씹기 위한 도구를 넘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였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앞에 놓인 3,000원짜리 칫솔과 천연 유래 성분이 들어간 치약, 그리고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치과.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풍경을 본다면 아마 기절 초풍할 겁니다. 아니 저렇게 부드러운 털로 이를 닦는단 말이냐? 저 하얀 가루는 소금보다 100배는 상쾌하구나 라며 통곡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치아 건강을 우리는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으니까요. 양치질이 귀찮으신가요? 어제 먹은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껴서 짜증나시나요? 그럴 땐 굵은 소금으로 잇몸을 문지르던 김선비와 생리를 인두로 찢으던 그 시절의 공포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입속은 지금 역대 어느 임금님보다도 호사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